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도널드 클리프턴과 톰 레스의 당신의 물통은 얼마나 채워져 있습니까? 입니다. 출판된 지 10년도 더 된 책이긴 한데 요즘 메말라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책일 것 같아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책의 뒷날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물통을 가지고 있으며 그 물통에 물이 흘러 넘치는 순간이 가장 강력한 삶의 에너지를 얻는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국자도 하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국자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 따라서 물통에 있는 물을 채우거나 퍼낸다고 하는데요. 무슨 이야기인지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이 책을 쓴 저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클리프턴은 강점 심리학의 아버지, 긍정 심리학의 시조로 불린다고 합니다. 그는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 혁명을 비롯해서 많은 저서를 펴냈으며 말기암으로 인해 마지막 책을 집필하기 위해서 손자인 톰 레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저자는 도널드 클리프턴의 손자인 톰 레스입니다. 도널드 클리프턴은 물통과 국자라는 간단한 물건에 비유를 해서 이 책에서 물통과 국자 이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저자인 톰 레스는 그 물통과 국자 이론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물통에 물을 채우게 되고 그 물통이 비면 우리는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국자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타인의 물통을 채워주면 내가 가진 물통도 채워지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의 통에 있는 물을 퍼내게 되기 때문에 결국 나의 통에 있는 물도 퍼내게 된다고 합니다. 쉽게 풀어 말하면 내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면 모두가 행복하고 내가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부정적으로 대하면 결국 모두 불행하다는 것을 도널드 클리프턴은 물통과 국자 이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사람들이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 중에는 회사에서 자신이 인정받고 있는 느낌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 인색하면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으로 채워지는 물통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고 아프기도 하며 기업으로 봤을 때는 인력을 충원하고 채용하는데 큰 손해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인정하는 말과 칭찬하는 말은 서로의 물통을 채워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긍정적인 말인데요. 결국 이것은 개인과 기업에게 모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명 중 9명은 주위에 긍정적인 사람이 있을 때 더 생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사람은 본성이 부정적인 사람보다는 긍정적인 사람에게 끌리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도 우리는 좋은 점수를 받은 과목에 집중을 하는 것보다 부정적인 점수에 더 집중을 해서 더 부정적인 점수를 올려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경향이 큰데요. 갤럽 조사에서도 각기 다른 문화를 가진 나라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좋은 과목과 좋지 못한 과목 중에서는 더 성적이 좋지 못한 과목에 관심을 갖는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듯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초점을 맞추는데요. 이제 일을 그만두고 긍정적인 것을 인정하고 수용을 하면서 상대방과 나의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을 저자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데니엘 카너먼이 말한 우리는 매일 약 2만 번의 개인적인 순간을 경험한다 라는 문장을 저자는 이야기하며 우리의 순간순간이 인생을 결정하고 그 순간의 결정은 중립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순간을 모아 당연히 우리의 물통을 가득 채워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칭찬과 질책은 5대 1의 비율이 마법의 비율이라고 하며 이는 결혼 생활에도 해당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또 너무나 잘 알고 있듯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긍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몸을 더욱 건강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4장 물통이 흘러넘치게 하라에서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선천적으로 부정적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천적으로 부정적인 사람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서인지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고 그런 사람들 역시 그들이 가진 물통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계속 채워준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성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아이도 부모가 긍정적으로 계속 양육을 하다 보면 충분히 성향이 바뀌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에 반대로 긍정적인 성향을 가진 아이가 부정적인 부모를 만나더라도 아이의 물통은 모두 비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물통을 생각이 없이 입 바른 말로만 하는 칭찬, 인정을 통해서 채우는 것은 당연히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개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인정과 칭찬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물통을 채워야 하며 그렇게 개인적인 물통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6장에서는 물통을 채우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부정적인 생각과 언행으로 물통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합니다. 깨진 항아리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이 차지 않듯 물통에 구멍이 없더라도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구멍이 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과 말, 행동은 지금 즉시 멈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면을 더욱 부각하라고 합니다. 앞서 봤던 좋은 성적과 좋지 못한 성적을 비교할 때도 우리는 좋지 못한 성적에 초점을 더 맞추지만 앞으로는 좋은 성적에 초점을 더 맞춰서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약점보다는 강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자신감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만들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물통을 채워줄 수 있고 국자로 물을 퍼 넣어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절친, 친한 친구 한 명이 있다는 것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핵심이 될 정도로 마음을 나눌 친구는 중요합니다. 또한 그런 관계가 더 나아가서 개개인의 인간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상대방의 물통을 채워주기 위해서 예상하지 않았을 때 선물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때 선물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중요하고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지거나 웃어주는 것도 예상치 못한 선물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황금률을 뒤집으라고 하는데요. 황금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남에게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 물통을 누군가가 채워주기를 바란다면 나도 다른 사람의 물통을 채워줘야 한다는 것인데요. 너무나 당연한데 요즘 우리는 바라기만 하고 주려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에 황금률을 뒤집으라고 하는 표현은 더욱 공감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내가 행복해야 주위 사람들에게 행복 에너지를 주고 그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또 그 사람들의 에너지가 나에게 와서 더 행복하게 만들어지는 선순환을 물통과 국자 이론으로 도널드 클리프턴은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내가 가진 물통에 물이 얼만큼 채워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물통을 채우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비도 많이 오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지만 긍정적인 말 한마디로 주위를 조금 더 환하게 만드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산책길의 책은 도널드 클리프턴과 톰 레스의 당신의 물통은 얼마나 채워져 있습니까? 였습니다. 감사합니다.